첫 번째는 도대체 코칭이라는 게 뭘까? 들어보신 적 있나요? 코치라고 하면 주로 뭐 운동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농구 코치, 야구 코치,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들을 코치라고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코치라기보다는 이렇게 트레이너에 가까운 것 같아요. 코칭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 코칭의 정의를 이렇게 사전적으로 읽어드리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된 가능성을 마음껏 발휘하여 그가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풀어가도록 하는 대화 기술. 이를 통하여 고객이 기대하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리더십 기법. 이라고 책에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스스로 라는 점, 그리고 대화 기술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대화 기술에 대해서, 기본적인 코칭 스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코칭이 뭘까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제일 간단한 방법은, 이해하기 쉬운 건 다른 분야와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요. 첫 번째, 컨설팅, 카운셀링, 멘토링, 코칭, 이렇게 네 가지를 주로 비교를 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자, 보시면 컨설팅 첫 번째. 컨설팅은 이제 회사에서 문제가 있을 때 많이 하죠. 컨설턴트라는 직업 보면 굉장히 스마트하고 멋있어 보이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회사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회사에 여러 가지 영업적,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컨설팅 회사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컨설턴트들은 그 문제를 받아서 그 문제를 분석하고, 그 회사도 분석을 해서 답을 가르쳐 줘야 돼요.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하셔야 합니다. 개선 방안을 가르쳐 줘요. 돈 받은 만큼 그 답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게 컨설팅이에요. 그리고 컨설팅과 코칭의 차이는 간단하게, 컨설팅은 해답을 가르쳐 준다. 코치는 해답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러면 카운셀링과 코칭의 차이를 볼까요? 카운셀링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심리 상담, 그게 카운셀링인데, 심리 상담 하시는 분들 보면 심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꾸 과거에서부터 이제 원인을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자라오면서 부모님들한테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여러 가지 내가 어떤 공포심이 있고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지, 그런 거에서부터 원인을 찾아서 그런 심리적인 불안이나 트라우마나 이런 거를 치료해주는 작업이죠. 그러면 카운셀링과 이 코칭을 비교하자면, 카운셀링은 과거에서 심리적인 원인을 많이 찾아요. 과거지향적이고, 코칭은 미래지향적이에요.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심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코치를 찾아가는 건 아니고, 나 지금 굉장히 바쁘고 나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잘 살고 있는데 어떤 인간관계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자기 개발을 좀 더 하고 싶다거나, 나 지금 너무 바쁜데 이 방향이 맞을까? 나 지금 정말 잘 살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할 때도 코치를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카운셀링과 코칭의 차이는, 코칭이 좀 더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러면 또 뭐 나왔죠? 멘토링. 멘토링과 코칭의 차이를 보면, 멘토링은 주로 교수님들이 학생들한테 멘토링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멘토링의 전제는 멘토가 멘티보다 훨씬 더 지식이나 경험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월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그래서 멘티한테 어떤 인생의 조언을 할 수도 있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줄 수도 있고,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교수님들 상담하는 게 그런 거죠. 이렇게 커리어에 대해서 상담을 할 때, 진로 상담을 할 때, 교수님들이 어떤 직업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충고도 해주고, 너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조언도 해주고, 그거는 멘토가 멘티한테 할 수 있는 건데, 코치는 그렇게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더 우월하거나 경험이 더 많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멘토와 코치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멘토는 멘티보다 훨씬 더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인격적으로나 우월한 위치에 있어야 하는 거고요. 코치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그 코칭을 받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이 알거나 더 훌륭하거나 어떤 분야에 더 전문성이 있어야 코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분야의 어떤 뭐 과학자든 철학자든 뭐 대단한 분들도 뭐 기업의 CEO들도 있을 거고 뭐 전계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도 나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코칭을 할 수 있어요. 코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답을 주지 않아요. 코치가 하면 안 되는 거, 이거와 이걸 하면 안 된다. 충고와 해답을 주면 안 돼요. 충고를 할 때가 있기는 합니다. 충고라기보다 조언을 좀 할 때가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보다 제가 더 이제 나이가 훨씬 많을 경우에는 어떤 개인적인 이슈를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나 뭐 직장 문제나 뭐 결혼 생활의 문제나 어떤 상담을 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더 경험이 많거나 얘기를 해주고 싶으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단 내 맘대로 충고질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코칭을 한다고 하면 뭐 제가 후배들한테는 제 생각도 뭐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코치로서 코칭을 누군가한테 한다고 하면 사실은 내가 좀 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하면 물어봐야 돼요. 일단 먼저 물어봅니다. 내가 내 경우를 나도 그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내 경험을 얘기해줘도 될까요? 물어봐서 그 상담을 받으시는 분이 네, 그 조언을 받는 게 원하면 듣고 싶다고 하면 얘기를 해주죠. 뭐 비슷한 경험이 있으면 내 경험을 빌어서 나는 이러이러했는데 그게 뭐 어떤 게 도움이 됐다. 아니면 어떻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제 입장에서 조언을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멘토와 그 멘토링과 코칭의 중간을 약간 이렇게 살짝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충고하면 안 되고 해답을 주면 안 돼요. 코치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코칭을 할 때 코칭의 전제는 그거예요. 누구나 특별한 개인이다. 특별한 개인이라는 건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유니크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고유하고 특별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다고 누군가한테 강요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의 대전제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코칭의 전제예요. 그래서 코치들이 하는 일은 그 잠재력을 끄집어내주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코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치는 뭐 하는 사람이다? 코치는 질문하는 사람이다.